2024년 3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김치만두를 세계 최고의 만두 메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김치는 한국의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한국 김치를 두고 원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스촨 지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표 언론사가 김치 종주국 한국의 굴욕이라는 기사를 실었죠. 이것은 파오차이와 김치가 같은 음식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인데요. 역시나 ISO 대변인이 곧바로 파오차이 규격에 한국 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해서 중국 언론사의 보도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중국의 인기 유튜버가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김치 원조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치가 한국 음식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막상 이게 왜 우리나라 음식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일단 중국의 말은 이렇습니다. 김치엔 중국 유교의 흔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중국의 음식 문화가 고대 시기 한국에 전파된 후에 지금의 김치로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치의 원조는 우리라고 할 수 있지 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꺼내든 책이 시경인데요. 시경에 채소 절임이라는 뜻의 저가 등장하는 점을 원조론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소 절임은 냉장고가 없던 옛날 채소를 오래 먹기 위해 소금을 뿌려 저장 기간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소금만 뿌리면 되는 거라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흔하게 활용했던 요리 방법인데요. 지금의 중국 파오차이도 채소를 소금으로 절이고 식초 등을 가미한 채소 절임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의 차별성은 뭐냐? 김치는 단지 저장을 위해 소금을 넣는 음식에 머물지 않고 마늘, 무, 생강, 파, 갓,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를 버무린 김치소를 넣어 맛있는 채소절임 음식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독특하지만 동물성 발효식품인 젓갈도 첨가하게 됩니다. 젓갈까지 들어가면서 김치는 단맛, 짠맛, 감칠맛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채소 저장만도 급급했던 그 시절 채소의 동물성 젓갈이라니 소금만 들어간 채소보다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맛있어지죠. 이건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 김치에서만 나타납니다. 젓갈의 사용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발견되고요. 임진왜란 이후 고춧가루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재 빨간색 김치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둘째, 김치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발효식품입니다. 각종 양념과 동물성 젓갈이 버무려진 김치를 시간을 들여 숙성해 먹으면 영양면에서 더욱 우수해지죠. 단순 채소절임 음식이 아닌 복합 양념 발효식품인 김치는 한국 특유의 식문화에서 꽃피운 유일무이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김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음식은 아니죠. 김치라는 독특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채소 문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외국인들이 보면 신기할 정도로 각종 음식에 채소가 들어가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국어 대사전에는 나물자가 붙은 낱말이 약 300개나 되고 실제로 한국인이 섭취하는 식물의 종류는 무려 1000가지. 재배 채소를 비롯해 산채, 들채, 해초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요리해 먹었던 나물의 민족이었습니다. 채소를 주로 기름에 볶아 먹었던 중국이나 주로 소금에 절여 스케모노 형태로 먹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채소를 가만두지를 않았는데요.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무쳐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고 말려 먹고 삭혀 먹고 심지어 생으로 먹는 등 아주 다양한 나물 조리법을 가지고 있었죠. 조선시대의 미식가 허균의 도문대작을 보면 어느 지역의 어떤 나물이 제일 맛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나물을 맛있게 요리할 줄도 음미할 줄도 알았던 거죠. 조상들의 채식사랑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채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쌈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깻잎, 호박잎, 배춧잎, 미나리 쑥갓, 콩잎 등을 쌈 재료로 썼는데요. 쌈 재료를 밀가루가 아닌 채소로 먹는 문화를 즐긴 건 한국 특유의 문화입니다. 채소를 쌈으로 먹는 건 고려시대 중국인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으뜸은 상추였다고 합니다. 원나라 양윤부가 남긴 난경자병을 보면 고려 생채소는 아름다운데 산 뒤편 향초의 향기로움을 모두 가져온 것 같다. 고려인은 생채에 밥을 싸서 먹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원나라에서 상추쌈을 고려인 특유의 문화로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고려의 상추사랑은 조선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실학자 성호이익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풍속은 지금까지도 소채 중에 잎이 큰 것은 모두 쌈을 싸서 먹는데 상추쌈을 제일로 여기고 집마다 심으니 이는 쌈을 싸먹기 위한 까닭이라는 내용만 봐도 조선인의 상추쌈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겹살과 상추쌈으로 대표되는 조합은 한국인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미디어에서 쌈 문화도 중국 문화인 것처럼 표현해 문화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국의 한 사극에서 중국인이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을 방영 국가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원조론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식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아서 한국 음식 문화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